뭐 하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어떻게 나답게 살 것인가. 이 제목만으로 어떻게 나답게 살 것인가?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어려운 책이죠. 나는 누군가? 어떻게 살아야 맞는 것인가? 그러다가 이 책의 서문을 읽고 나서 이 책은 되게 읽어볼 만한 책이다 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제가 이 책에 끌렸던 거는 바로 이런 질문들 때문이에요. 이 책에 들어있는 이런 질문. 가만있어 봐.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행복해지지 않지? 두 번째, 행복을 쫓는 일이 실제로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엥? 깜짝 놀랐어요. 또 이런 게 써 있어요. 행복 열풍에는 큰 문제점이 하나 있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행복 산업은 계속 성장 중이지만 우리 사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불행하다. 행복한 삶과 의미 있는 삶은 다르다. 자, 이 책에는 또 한 가지가 써 있는데 행복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였거든요. 제가 지난 수십 년간 찾았던 게 이거예요. 행복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을 거야. 왜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저는 되게 황당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세요 혹시? 지금 행복하세요? 라고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어요? 네, 행복해요. 아니야, 어제 좀 불행했던 것 같은데. 아니, 이걸 행복이라고 말해도 되나? 행복이 도대체 뭐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사람이 꼭 행복해야 돼? 근데 감히 행복이라는 말 앞에 대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행복이란 단어와 사랑이란 단어와 인간이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선의 경지 아니에요? 이게 선의 경지? 감히 어떻게 대들 수가 없잖아요, 이 단어에는. 그런데 대들 수는 없는데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누군가 저한테 만약에 선생님 행복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행복하다고 해야 되나? 어제는 내가 되게 의미 있는 일,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시작은 했는데 엄청 불행했고 두려웠고 힘들었는데 그 전에는 뭐 슬프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했는데 나 행복해 이런 적이 어제 있었나? 보니까 없었던 것 같아. 그냥 진지하게 잘 살았어, 열심히. 근데 좀 힘들게,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좀 고통스러웠어. 스트레스 많았거든요. 그럼 나는 안 행복하다 그래야 되나? 왜 사세요?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라는데 그럼 나는 사는 의미가 하나도 없네? 어제 되게 고통스럽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으니까 물론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지만 하고 싶은 일인데 행복하지 않다면 그럼 하지 말아야 되나 이거를?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사람들이 언뜻 행복하냐고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없다면 이건 문제 있는 삶이 아닌가? 라는 생각. 여러분은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진짜 많이 생각했어요. 아주 수십 년간 생각해왔어요. 그러다가 이 책을 만나게 돼서 오아시스 만난 느낌이었어요. 진짜 내 친구 만난 느낌이요.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대답하지 못했던 걸 이 사람이 대답해 주는구나. 그리고 이 책은 부드럽게 이론을 가지고 설득하지만 때로는 단호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행복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 바로 뭐냐?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얘기합니다. 행복도 하나의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데 이거는 하나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슬프고 우울하고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화가 확 나는 것처럼 불행을 느끼고 그러는 것처럼 행복도 하나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 그래서 왜 행복 지수가 진짜 그 사람들이 행복한 것과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감정을 체크하니까 그 감정이 아닐 때가 우리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행복이 아니라 중요한 건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나를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 대답을 했어야 돼요. 누가 만약에 나한테 선생님 행복하세요? 그럼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잔잔한 행복, 그 평온하고 온전한 상태 그거 아닐 때 많은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면 막 나를 뒤흔들고 나를 괴롭히고 막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고 막 이럴 때도 있는데 봤더니 이 책에서는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건 의미다. 나답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 나답게 의미 있게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는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간디 같은 경우 투쟁을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의미 있게 살아가는 걸 위해서 나는 하루에 7시간씩 연습을 해야 되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거 내가 원하는 의미 있는 삶을 쭉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삶의 중요한 가치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한테 물어보세요. 서본부장님 좀 물어보세요. 대답 안 하기 싫다. 의미 있게 살고 계신가요? 예스. 바로 대답할 수 있어요. 나는 내가 의미 있게 살아가는 걸 끌어가는 와중에 그 안에는 고통과 슬픔과 스트레스와 많은 감정들 물론 거기엔 행복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갸우뚱하지 않고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고 그 예스라고 대답한 이후에 그럼 과연 내 삶은 의미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지 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뭘 더 보강하면 좋은지 가능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100% 행복한 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어때요? 내 삶이 찌질해 보이고 나는 아닌 것 같고 나는 마치 선택을 잘못한 것 같고 이런 자괴감에 시달리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정 모든 걸 포함해서 좀 더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 나가고 거기에 뭐까지 추가해요? 나답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삶. 이게 중요해요. 나답게가 빠지면 의미랑 짝이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면 내가 꿈을 가져야 되나? 내가 여행 작가가 돼야 되나? 내가 결혼해야 되나? 여러 가지의 판단 있잖아요. 그걸 프레임을 만약에 그럼 내가 이거 하면 행복해? 라고 봤을 때는 오판할 가능성이 무진장 높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십니다. 작은 중견기업의 사장이에요. 큰일을 한번 겪었어요. 사람이 큰일을 겪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좀 자괴감도 많이 들잖아요. 물에 빠져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하나의 자기만의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이젠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더는 살지 말자. 행복하게 살자. 행복이라는 프레임으로 모든 사건에 예스와 노를 하면서 답을 찾아가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회사를 경영하는 게 이게 행복해? 봤더니 아니야,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희생해야 될 게 많아. 이분은 얘기했습니다. No. 회사 간뒀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죽어라고 책 읽고 공부하고 막 이런 것도 이게 필요해? 아니야. 이게 고통밖에 뭐라고 그렇게 내가 뭐라고 이 나이에 이렇게 공부를 하냐. 하지마. 쉬어. 행복한 프레임이 아닌 건 다 걸러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내 행복만을 위해서 살 거야. 왜냐? 어느 책을 읽으셨대요. 그랬더니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게 가장 정답이라고 써 있었고 이분은 인생의 정답을 찾아나가는 프레임을 행복이라는 프레임으로 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다 걸러냈어요. 걸러내니까 본인의 뭐만 남았는지 아세요? 행복을 추구하는 나만 남았더래요.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나만 남으니까 쓸데없는 거 스트레스 받는 거 다 뛰어나고 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렇게 얼마간을 살아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공허한 삶이 없더랍니다. 다 뛰어내고 나만 남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 공허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자기 자신도 남아있지 않더래요. 나중에 이런 걸 질문을 했대요. 난 왜 살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대요. 의미가 사라진 거예요. 행복하려고 막 걷어냈더니 나중에 내가 사는 의미가 사라진 거예요. 자, 이 책 16페이지에 이런 글이 나와요. 고민, 그 사장님의 고민에 대해서 답이 될 것 같아요. 자, 연구자들에 따르면 편안한 삶은 대체로 기분이 좋으며 스트레스와 걱정거리가 적다. 또 신체 건강하고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는 삶이다. 여기까지는 예상한 대로다. 하지만 놀랍게도 행복만 추구하는 일은 이기적 행동에 속한다. 즉 행복을 쫓는 사람들은 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의미 없는 행복은 비교적 피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심지어 이기적이기까지 한 삶의 특징이 보인다. 그런 삶은 만사순탄하고 필요와 욕구가 쉽게 충족되며 어렵거나 벅찬 일은 피한다. 반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면 주는 사람이 되기 쉬우며 자신과 관계없는 일에 관여하고 기여한다. 삶이 더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줄 선물을 사고 아이들을 돌보고 심지어는 투쟁까지 하는 행위와도 관련이 있다. 즉 의미와 행복은 상충할 수 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일, 이것은 장래에 더 심오한 행복의 형태로 이어질 수 있다. 이걸 보는 순간 제가 그 사장님에게 행복 프레임에서 의미를 잃어서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지금 인생의 막다른 골목까지 행복하자고 그게 정답이라 그래서 행복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더 갈 데가 없으면 난 어딜 가야 되지라고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그 사장님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과 슬픔, 이 혼잡함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드디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알고 계셨겠죠. 책이 하는 일이 뭡니까? 대충 알고 있었던 거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게 책의 역할이잖아요. 그죠? 그 책이 이 책입니다. 저자가 누군가 잠깐 봤더니 에밀리 에스파하니 스미스, 긍정심리학 연구자이고요. 스탠포드 대학교 후보연구소에서 칼럼을 쓰고 있는 칼럼니스트입니다. 사진을 보니까 젊으신 분인 것 같은데 참 대단한 연구했습니다. 공부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4가지 개념, 그렇다면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4가지 기둥에 대해서 이 책에서 중요한 목차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나답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4가지 기둥을 여기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첫 번째는 유대감이고요. 두 번째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자신을 재탄생시키는 거라고 하고 나중에는 초월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초월해서 나를 보라는 얘기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한 가지 그 실험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두 부류의 아이가 있었답니다. 당시 이제 1947년에는 전염병도 많고 병균에 대해서 취약한 사람들은 대부분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슬픔이 유아기에 미치는 위험이라는 실험을 한번 했었는데요. 하나는 고아원입니다. 또 하나는 교도소에 있는 고아원입니다. 두 아이들이 있는데 이 그냥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완전히 격리돼서 병균에 침입을 입지 않도록 사람들의 접근을 최대한 피하면서 아이들을 굉장히 깨끗하게 기른 거예요. 교도소 고아원에 있는 애들은 막 재소자들이랑 뛰어놀고 엄청 이러고 지냈어요. 물론 병균에 엄청 감염될 위험이 높죠. 나중에 몇 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병균으로부터 격리시키고 깔끔하게 사람의 출입을 최대한 통제했던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서서히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교도소 고아원에 있는 애들은 훨씬 더 건강하게 자라고 있던 거예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가장 예민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거잖아요. 이 사람의 유대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살아가는 의미를 얼마나 주고 있는지 병균조차도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이 의미를 강하게 주는 것이 바로 이 유대감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그 의미 있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유대감이라는 건데요. 친밀한 관계,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의미 있는 감정들을 주고받는 상황 하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의미를 단단하게 다져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누구에겐가 기여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 사람으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잘나도 독불장군이면 어느 순간 내 삶의 의미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나가는 그 첫 번째 기둥은 유대감, 두 번째 기둥은 뭐냐면요. 바로 목적을 가지라는 거였어요.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내 삶의 의미 있는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마치 등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이 다 누구나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잘 만들어 나가라는 얘기예요. 이 책에서는 여러분 왜 그 굿윌 헌팅이라는 그 영화 여러분 보신 적 있죠? 그 천재 소년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소년은 인생의 목적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뭐 노동이나 하고 친구랑 술 마시면서 있죠. 그때 그 교수가 윌에게 얘기하잖아요. 네 인생의 목적을 잃지 말라고. 네가 얼마나 괜찮은지 알아야 된다. 과거의 상처에 너를 다 집어넣고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친구는 나중에 인생의 목적을 찾아 나가죠. 목적을 찾으면서 어떡합니까? 자기 안에 있는 재능, 그 수학적 천재성을 마구마구 꺼내서 삽니다. 얼마나 인생이 의미 있게 흘러가고 있겠어요. 이 책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람이 누구나 다 그렇게 그 영화에 나오는 윌처럼 천재 소년이고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 수 있을 만큼 다 재능이 있지는 않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뭐 하세요? 그러면 저 그냥 먹고 살라고 일하는 중이거든요. 인생의 목적 같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이 일 왜 하세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먹고 살라고 한다니까요. 목적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인생을 나답게 의미 있게 사는 데서 자꾸만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이 책에서 이런 사람들을 소개를 해줍니다. 존 F 케네디가 1962년에 나사에서 청소부를 한 사람을 만났대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왜 여기서 일합니까? 청소부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요, 인간의 달 착륙을 돕고 있습니다. 인간의 달 착륙을 돕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일에 목적을 부여했어요. 의미 있는 목적을.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던 인부한테도 물어봤답니다. 이 인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푸드트럭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이 푸드트럭 주인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제 일은 손님들에게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책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을 돕는 기회로 볼 때 우리의 삶과 일은 더 의미가 깊어진다. 어떤 일을 하는지는 중요치 않다. 어떤 일을 하건 간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일에 목적을 부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렇다면 우리 서본부장님 이렇게 유튜브를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럼 서본부장님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라고 누가 묻는다면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치! 바로 이런 거지. 이게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누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라고 물었을 때 모르겠어요.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의미를 오히려 끌어내리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내가 일을 하는데 내 의미를 평가절하고 내 발목을 잡는 건
나의 잘못된 목적의식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둥을 세워볼까요? 이제 2개 됐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 스토리텔링입니다. 여러분이 이 스토리텔링은 되게 쉽게 쓰여졌고 재밌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십시오. 스토리텔링이 뭐냐면은 자신의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편집하여 남 앞에서 들려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스토리텔링은. 사람이요, 왜 살면서 이렇게 불행하고 힘들고 이런 일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걸 긍정적인 편집을 통해서 남한테 들려주면 남들로부터 뭐가 와요? 그랬구나, 잘하셨어요 라는 긍정적 피드백이 오죠. 그 긍정적인 이야기와 긍정적 피드백이 만나서 뭐가 될까요? 내 과거가 되고 그 위에 내가 단단하게 의미 있는 사람으로 한번 다지고 서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긍정적인가 생각했더니 직업이 그러네. 직업이 스토리텔링사잖아요. 제가 피아노 학원하면서 되게 고생했지만 의미 있게 내 직업을 강사로 전환시킨 일, 강사로 있으면서도 되게 뭐 어렵고 힘들고 막 공부하고 이런 게 굉장히 힘들었지만 거기서 깨달은 점들, 단단하게 내가 내 삶의 의미를 뭘로 만들어 나가요? 긍정적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내가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이게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스토리텔링은 참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온통 자기 얘기만 해단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야기는 공기 중으로 뻗어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면서 세상에 자기가 혼자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해준다. 여러분도 긍정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여러분 삶을 단단하고 의미 있게 한번 편집하는 일을 글쓰기를 통해서건 말을 통해서건 끊임없이 하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은 초월입니다. 이 초월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초월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망 효과. 여기서 나를 보지 말고 조망권 좋은 데로 한번 가보세요. 내가 잘 보이는 곳. 조망권 좋은 곳이 어디일까요? 멀리 한번 떠나볼까요? 한국에서 살다가 아프리카 쪽으로만 나가봐도 내 삶에 대해서 되게 겸허해집니다. 내가 얼마나 그동안 행복했나. 자,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안전하게 잘 살아왔는지 겸허해지죠. 막 악다구니 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뭐 더 못했는지 몰라.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부족한지 몰라. 그러고 막 자기를 괴롭혔던 마음이 달라지죠. 그게 바로 뭡니까? 관대해지죠. 나에게 살아갈 힘을 다시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 이걸 바로 초월이라고 하는데 이걸 가끔씩 경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우주 비행사들은 지구를 떠나면 지구가 요만해 보이잖아요. 이 조그만 지구에서 뭘 느끼느냐? 겸허해진답니다. 별거 아니구나.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중요한가. 그 다음에 관대해지는 거죠. 그렇게 뭐 자기를 들들 볶고 살다가 그래,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좋은 것이냐. 더군다나 이런 우주 비행사들은 이런 걱정도 한답니다. 저 민세먼지 봐라. 지구를 살려야지. 평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생각이 관대해지고 자비로워지고 무엇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겸허해질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초월이라는 경험이거든요. 여러분은 그럼 우리가 우주 비행사가 될 수는 없으니까 언제 초월을 경험하시나요? 아주 위험한 일을 경험했을 때요? 아니면 오지게 한번 망했을 때요? 되게 힘든 일을 겪고 나면 사람이 되게 겸허해지고 관대해지죠.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건 자연과 함께 가보라는 거예요. 자연에 가까워질수록 인간은 관대해지고 겸허해진다는 거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의미 있게 사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잘 세팅해 나가고 잘 성장시켜 나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답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 책에서의 작은 소박한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작지만 소박하게 나답게 의미 있게 나다운 의미로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좋은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책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북드라마 단이 되셔서 열심히 이 북드라마를 보고 책을 일주일에 한 권씩 읽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마 지금쯤 꽤 많이 찾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가끔 질문하셨을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책 읽지? 난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지? 오늘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나 행복한 거 맞나? 행복이라는 작은 프레임에서 갇혀서 스스로 잘못된 오답을 내리고 있으셨다면 이제 큰 틀 안에서 나다운 여러분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의미 있는 나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내가 나를 지원하는 방법, 그 단단한 기둥을 만드는 방법 4가지가 이 책의 본문에 쓰여져 있고요. 또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뭐 등등 여러 가지의 조언들이 뒤에 또 써 있습니다. 의미 있는 여러분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당당한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나를 잘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북 액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의미 있게 살고 계시죠? 전 당연히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조금 더 내가 더 의미 있는 사람으로 나를 잘 지원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뭔가 하셔야 될 텐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더 의미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떤 걸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걸 한번 여러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찍습니다. 김미경의 북드라마. 짠짠. 자, 지금 저희가 미국 프로젝트 일환이죠. 작은 도서관, 아주 정말 영세에서 책을 사기가 좀 힘드신 작은 도서관을 심사숙고해서 선정해서 50군데의 작은 도서관 1차 지금 여태까지 북드라마에 소개됐던 모든 책들 27권이 오늘 나가는 날입니다. 책을 받는 분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생각하니까 저도 너무너무 신나고 좋습니다. 자, 여러분도 우리 북드라마 미국 프로젝트 항상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책을 받으시는 분들의 감정과 똑같은 기쁨을 여러분들이 다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미국 프로젝트 항상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작은 도서관들 책 잘 진열하고 많은 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세요. 고맙습니다.